9.11 테러 직후 뉴욕 한복판에 신분을 숨긴 테러 조직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하철 환풍구에 독가스를 풀 경로를 찾고 가짜 신분증으로 중요 시설을 유유히 뚫고 들어갔습니다. 도시를 가장 완벽하게 파괴할 방법만 연구한 이들의 정체는 놀랍게도 뉴욕 경찰이었습니다. 미국은 테러 직후 도시 전체에 철통 같은 방어망을 깔았지만 경찰의 뻔한 시선으로는 진짜 사각지대를 볼 수 없다는 거 수뇌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레드셀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죠. 바로 범죄자의 악의적인 시선으로 도시를 공격하라는 미션을 수행을 하는 조직. 한마디로 범죄자의 시선으로 허술한 미국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미션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거리를 순찰하던 일반 경찰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치명적인 구멍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의 활약 덕분에 미국은 테러로부터 완벽히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지키고 싶을 때 방어 매뉴얼부터 두껍게 만듭니다. 하지만 완벽한 방어는 밖에서 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책, 룰메이커. 400편의 애니메이션을 히트시키고도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30년대의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명성은 높았지만 짧은 단편 만화로는 돈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곧 망할 것 같은 디즈니는 미친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도 보지 않을 거라던 80분짜리 장편 애니메이션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 작품이 바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입니다. 결과는 포괄적이었습니다. 이 단 한 편의 영화는 6개월 만에 800만 달러를 쓸어 담으며 회사의 모든 빚을 갚고 거대한 디즈니 월드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꾸준한 성과의 평균치가 성공을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 생태계는 99번의 평범한 시도를 압도하는 단 한 번의 예외적인 대박이 큰 성공을 만들죠. 이 한 번의 성공, 이것을 바로 오리사건이라고 합니다. 판도를 바꾸고 싶다면 자잘한 평균을 높이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뒤집을 단 하나의 오리사건에 베팅해야 합니다. 오늘의 책, 돈의 심리학. 서점에는 위로가 넘쳐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좋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라는 말은 곧 더 이상 나아갈 의지가 없다는 자기 합리화라고. 어제의 나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만이 오늘의 나를 파괴할 수 있고, 오늘의 나를 혐오할 수 있는 자만이 내일의 나로 건너갈 수 있다. 부서져라.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 니체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경멸. 니체는 결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망치를 쥐어주며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밑바닥을 가차없이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신을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널린 가짜 위로와 착벌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인생의 해답. 오늘의 책, 불안한 날에 니체를 읽는다. 예전에 인테리어 사업은 노가다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시하던 시장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엔드 인테리어 박지은 대표. 실제로 박지은 대표는 직접 몸으로 현장을 겪으면서 시장의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죠. 소비자들은 견적과 공사 과정을 알 수 없었고 작업 방식도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은 대표는 이 지점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낡은 시장. 모두가 세련되고 유망한 시장만 바라볼 때 오히려 낡은 시장을 바라본 거죠. 왜냐면 나이 같다는 건 바꿀 곳이 많다는 역설이니까요. 그래서 모두 바꿨습니다. 상담, 견적, 디자인, 시공,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꾸었고, 꾸준한 노력 끝에 330억 매출의 하이엔드 인테리어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하이엔드 시장을 만드는 건 비싼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비싸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은 시장을 찾는 능력에 있다. 오늘의 책, 하이엔드 아비투스.